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층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하층이라고 하면 건축물의 하부 공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하부 공간이 아니라 주차장, 창고, 기계실, 상업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제 피난하고 방제, 환기 뭐 이런 안전 기능들이 필수로 적용되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지하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얘가 1층이고 얘가 B1으로고 지하 2층이면 이게 지표면 선이에요 지금. 근데 요 해당 층이 2분의 1 이상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 층 자체가 지하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 반지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반만 잠겨져 있다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만약에 지하 2층이 있다 그러면 이건 100%다 잠겨 있으니까 당연히 지하층이 되겠죠. 그리고 53조 지하층, 건축물 1항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2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침수 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의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그 밖의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하에는 주거시설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비 피해 때문에 침수가 많이 돼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예 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에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거실을 만드는 거를 불가를 하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조차도 이제 LH에서 매입을 해서 지하를 없애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는 더 이상 이제 주택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시면은 지하층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항에 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 밑에 거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1항 같은 경우는 1항을 보시면은 거실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 2개 이상의 지통계단 설치 시는 예외가 됩니다. 직통계단이 2개 있으면 예외가 되는 거죠. 비상탈출구나 환기통 설치가. 그다음에 거실의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있는데, 일정 용도 건축물은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를 해야 되고,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구획 부분의 하나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급수전을 1개 이상 포함해서 설치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2항에는 1항 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아까 말씀드렸죠.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탈출구의 요높이는 0.75m 이상이고 요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서 비상탈출구 표시를 할 것.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 아래 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상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 너비가 20cm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 통로의 유연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피난 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비상탈출구의 진입 부분 및 피난 통로에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 비상탈출구 유도 등과 피난 통로의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하는 소방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비상탈출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었고요. 비상탈출구가 이제 계단이 2개 이상 없으면은 비상탈출구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와 있는데, 비상탈출구를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에 비상탈출구를 별도로 만드는, 그러니까 외부 계단을 통해서 비상탈출구를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만약에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은 계단은 하나밖에 안 내려오는데 뭐 지하 3층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 지하 2층 3층이다 그러면은 경사로 옆에다가 비상탈출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옆에 방화 셔터가 내려오면 그 옆으로 이제 문을 통해서
그 위층 주차장까지 연결하고 또 그 위층 주차장 연결해서 지상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사실 이제 과거에 지하층이 지금 현재에는 지하층을 저희가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차도 많아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해지고 그다음에 뭐 그 지하 부분에 이제 별도의 근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아니면 주택도 넣은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지하의 공간을 활용을 좀 많이 했었는데 과거에는 사실 지하층이 단순히 지금처럼 활용하는 공간이 아니었고 건축 구조 안전 확보 및 방공 목적이 조금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도 지표면에서부터 건축물이 바로 뭐 단층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고층 건축물인데 지하가 없다 그러면 사실 땅에 무언가가 박혀서 흔들리는 거랑 땅 위에서 그냥 얹혀져 있는데 땅이 흔들리는 거랑 그거 두 개만 고려를 해보시더라도 구조적으로는 사실 지하가 있는 게 뭐 내진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건물을 이제 땅에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방공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기도 했고요. 이게 방공 목적이라고 하면 그 일전에 제가 그 대피소가 별도로 건축물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주택인데 대피소가 별도로 지하에 있었고 그 지하를 이제 더 이상은 저희가 대피소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임대를 줘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용도 변경을 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실제 서울 시내에 있는 또는 뭐 다른 지자체의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대피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건물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으로 바꾸자니 더 이상 이제 정부에서는 주택을 지하에 설치하는 거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주택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뭐 그거를 LH에다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거실 공간을 지하에 있는 대피소를 이제 개조를 해서 생활 공간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근생으로 만들기도 하고 임대를 그런 식으로 이제 임대를 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조금 짧았죠. 예, 근데 뭐 지하에 대한 안전성이 꽤 중요하기도 하고 지하를 설치를 할 때는 건축물에 이제 지하를 설치를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시설을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도건축사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